자, 다음은 모평균의 추정이라는 걸 볼 건데요. 자, 이게 뭐냐면 이제 우리가 모집단에서 어떤 표본 하나에 대한 표본 평균을 구했을 거 아니야. 그럼 이거를 가지고 다시 모집단은 어떻게 생겼을 거다라고 추정. 그러니까 실제로 다 조사한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의 표본 평균을 가지고 원래 있던 모집단이 어떨 거다라고 추측하는 과정을 모평균의 추정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됐죠? 모평균의 추정. 자, 여기도 상황 설명을 좀 해드릴 건데 뭐 솔직히 공식 딱 외우듯이 풀면 사실은 됩니다. 그런데 그래도 그냥 막 외우라고 하면 잘 이해가 안 되니까 그래서 상황에 대한 설명을 한 번만 해드리고 가도록 할게요. 자, 내가 어떤 표본 평균이라는 걸 구해버렸어요. 그러면 그 모평균이라는 게 어디쯤에 있을 거다라고 추정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잡냐면 왼쪽과 오른쪽이 떨어진 거리가 같도록 잡아주는 거예요. 왜? 이 표본 평균도 어디에 존재한다고 했었어요? 아까 정규분포 상에서 위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요 사이 어딘가 있을 거야 라고 이렇게 추측을 해보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저 넓이를 뭐라냐면 신뢰도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신뢰도는 일종의 적중 확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우리 책에 보면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게 신뢰도 95%, 신뢰도 99%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기 적어드릴까요? 보통 통상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건 신뢰도 95%, 99%. 그럼 이 95% 뜻이 뭐라고요? 그렇죠. 저기서 내가 일정한 구간을 잡아냈더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넓이가 얼마나? 0.9. 그럼 반쪽짜리 넓이를 구하게 되면 0.475가 되도록 이렇게 잡아줘. 그만큼의 길이를 잡아준 걸 얘기합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게 적중 확률이에요. 그러니까 저 녀석의 넓이요. 자, 넓이. 이렇게 다. 신뢰도라는 거 이만큼의 넓이. 이렇게. 됐죠? 이만큼의 넓이. 그러면 그 0.95가 되도록 해주는 요 변수가 있겠죠? 자, 보세요. 얘들아. 자, 예를 들어서 여기가 0이라고 주어져 있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좌우가 대칭이 되어 잡았습니다. 여기까지 얼마인지 모르겠어? 근데 실제로 여기서 마이너스 별표부터 별표까지 보니까 이게 0.95가 되었대. 그럼 우리 이때 이 표준화 시켰을 때 이 변수, 별표라는 변수를 뭐라 하냐면 이거를 신뢰 상수라고 얘기해요. 쉽게 얘기하면 확률의 값이 신뢰도가 되도록 하는 표준 확률 변수의 값을 신뢰 상수라고 얘기해요. 우리 책에는 95% 보면 1.96, 99%일 때는 2.58이라고 주어져 있는데 문제 풀 때 주어져 있으니까 너무 그건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근데 신뢰 상수랑 신뢰도가 어떤 의미인지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됐죠? 그러면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우리가 이렇게 표시하고 나면 우리 요만큼의 길이를 편의상 우리끼리는 A라고 잠깐 정합시다. 그러면 이 모평균이라는 녀석의 값은 어디 사이에 위치할 거다라고 추정하는 우린 이걸 뭐라고 하냐면 신뢰 구간이라고 표현해. 그럼 그 신뢰 구간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방금 구한 표본 평균에다가 같은 숫자를 더하거나 빼주시면 돼. 그럼 우리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A라는 값이 어떤지만 찾으면 되거든요. 됐죠? 그래서 우리가 외워야 될 건 사실은 이겁니다. A 값이에요. 됐죠? 여기서 외워야 되는 건 저 A 값 하나예요. 그리고 우리 여기서 이제 또 하나 더 물어보는 게 자주 물어보는 게 신뢰 구간의 길이라는 걸 물어보는데 여기 값이 얼마예요? 결국 2A 값이에요. 결국 물어보는 게 크게 신뢰 구간 또는 신뢰 구간의 길이를 물어보는데 저기 A 값입니다. 그 A 값을 어떻게 구하느냐라는 뜻인 거거든. 됐죠? 그래요. 그러면 자 이제 우리가 이걸 어떻게 구해가는지 0.95라는 저 확률의 값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나왔는지를 한번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됐죠? 그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 책에는 막 문자로 되어져 있는데 그걸 한번 해보도록 하십시다. 거기 지금 보니까 표준화시킨 변수가 마이너스 1.96부터 1.96까지를 해주면 이렇게 된다고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얘들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x바라는 녀석 또 정규분포를 나타내는 거니까 그 정규분포는
모평균, 이 녀석은 정규분포가 모평균과 그 다음에 루트 n분의 시그마에 대한 제곱을 따르는 이런 정규분포라고 그랬거든요. 그럼 이거를 그대로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할게요. 자, 보세요. 마이너스 1.96에다가 z 대신에 별약에다가 평균을 빼준 다음에 표준편차로 나눠주는 게 요렇게. 이게 표준화였었으니까 이걸 그대로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됐죠? 그럼 일단 양변에 요걸 한번 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1.96 루트 n분의 시그마 x바 빼기 m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되죠. 있고요. 거기다가 이제 내가 m의 값을 요거 m을 가운데 둬야 되거든요. 일단 근데 여기다가 x바라는 녀석을 모두 빼버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x바 마이너스 1.96 루트 n분의 시그마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m 그 다음에 마이너스 x바 더하기 1.96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까지 정리될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m이랄 값 정리하기 위해서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해주게 되게 되면 여기 마이너스 곱하면 x바 마이너스 1.96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되죠. 그 다음에 여기는 x바 더하기 1.96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되어서 요 부분 저 위에 있는 노란색과 비교해 보세요. x바이랑 똑같은 자를 더하거나 뺐거든요. 그럼 요게 1.96, 1.96의 수치가 뭐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게 95%가 0.95가 되게끔 하는 요값, 별표값이라고 했잖아. 이게 실내상수였었거든. 그래서 뭐냐면 잘 보세요. 그 a라는 값은 k. 우리 요거를 실내상수라고 부르겠습니다. 확률의 값이 나오게끔 하는 표준 확률 변수를 찾으시고요. 거기다 뭐 곱해주면 돼? 루트 n분의 시그마를 곱해. 근데 루트 n분의 시그마라는 말보다는 잘 보세요. 이 정규 분포에 뭐 곱한 거 표준편차. 그래서 결국 그 a 값은 실내상수 곱하기 그 다음에 표준편차예요. 됐죠? 우리가 외워야 되는 그 a라는 녀석의 값은 실내상수 곱하기 표준편차였었습니다. 저걸 알게 되면 이제부터 문제는 굉장히 쉬워져요. 왜? 이 문제에는 핵심이 들어져 있어요. 문제가 딱 이렇게 풀어라고 되어 있어요. 누구 때문에? 실내도라는 말이 없으면 실내상수 찾을 수 없고요. 그럼 당연히 구간을 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는 반드시 실내도가 주어지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 당연히 95%, 99%뿐만이 아니라 학교 내신 같은 경우에는 다른 실내도도 물어보기 때문에 실내도를 단순히 숫자만 외워서 푸는 것보다는 그 실내도가 어떤 의미고 그때 실내상수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과정을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실제로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서 선생님 왜 어렵지 않다라고 얘기하는지를 한번 느껴보도록 할게요. 필수의 6번입니다. 전국 고등학교 학생이 공 던지기 기록은 평균이 m인 정규분포를 따른다. 전국 고등학교 학생들이 100명을 이미 추출하여서 거기 모평균이 m이라고 주어져 있고 표본의 크기가 100이라고 이렇게 주어져 있죠. 그리고 나서 평균이 70이고 그 다음에 표준 편차가 이 100명 가지고 조사했더니 그 표본 평균이 70이 되는 거고 표준 편차가 10이었다는 거야. 표준 편차. 자, 참고로 이 표준 편차는 모표준 편차든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든 상관없습니다. 됐죠? 상관없어요. 표본 표준 편차를 주든 모표준 편차를 주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거는 아무거나 쓰셔도 돼요.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거기서 1번 이렇게 됐죠. 신뢰도 95%의 신뢰도다. 이 말에 신뢰도가 주어지지 않으면 이 문제는 풀 수가 없다니까요. 그럼 우리 얘들아 뭐해? 아까 앞에 했던 A라는 거. 실내상수 95가 되도록 0.95가 되도록 하니까 거기 보면 단위에 보면 1.96 마이너스 1.96부터 1.96까지가 0.95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실내상수가 여기서 1.96이겠죠. 이거 정식이 A까지 풀면 돼. 루트 n분의 100 시그마 10 요거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1.96 10분의 12 이렇게 됐나요? 이걸 계산해야 되는 거니까 1.96에다가 1.2를 곱하는 거죠. 6이 12, 9이 18, 19 2는 2, 3 6, 9, 1인가요? 그럼 2, 5에다가 13에다가 2 그러면 2.3이요. 요거 2.352인가 이렇게 되시면 돼요. 2.352 다 됐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모평균이라는 녀석은 원래 있던 표본 평균에서 여기는 2.352를 빼준 값보다 작거나 같고
표본 평균에다가 2.352라는 요 우리가 구하는 A 값을 더해주면 된다. 이제 계산입니다. 그러면 이게 67점 얼마 정도 되나요? 2.351을 뺐으니까 이게 6, 4, 8 이렇게 되면 되고요. 이 녀석은 72.352 이렇게 나오시면 되겠죠. 됐나요? 오케이, 계산 맞네요. 숫자는 어쩔 수 없습니다. 소수점이 나오고 하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거 가지고 하시면 안 돼요. 그럼 이제 다시 한번 더 해봅시다. 신뢰도 99%의 신뢰 구간을 이렇게 물어봤다. 우리 뭐 구하자고요? A 값만 잘 구하면 된다. 자, A 값 어떻게 구한다고? 신뢰상수 곱하기 표준편차. 이거만 외우시면 돼요. 신뢰상수가 얼마야? 그게 99%가 되기 위해서 위에는 2.58이라고 주어져 있잖아. 루트 n분의 100 시그마 12 이렇게. 그럼 이거 2.58 곱하기 1.2가 되고 8이 16, 2, 50, 11에다가 2, 4에다가 5가 되면 되고 8, 5, 2 6, 9, 0, 3 3.096 3.096 이렇게 됐죠? 다 됐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원하는 모평균이라는 녀석은 표본평균 70에다가 3.096을 뺀값, 그 다음 70에다가 3.096을 더한 사이에 있겠다라고 맞춰주시면 되는 거예요. 됐죠? 그럼 이건 66점 되면 되나요? 66.904 맞나요? 66.904?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M이 얘는 73.096 이렇게 하면 신뢰 구간을 구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 안에 이 공식이 쓰인다는 걸 찾아서 신뢰상수 n 시그마 자리 각각 숫자 대입하듯이 공식화 시켜서 문제 푸는 느낌과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 빨간색을 반드시 외우시면 좋겠고, 그래서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신뢰도와 신뢰상수라는 의미의 표현 정도는 조금은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수월하실 것 같습니다. 됐죠? 여기까지 정리 한번 하도록 할게요. 자, 다음은 필수예제 7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그림에서 같이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어느 과수원에 생산하는 무게는 평균이 m이고, 자, 평균이 m이라고 되어 있고, 표준 편차가 20. 표준 편차는 5쪽인지 표준인지 크게 신경 쓸 필요 없다 그랬습니다. 표본에는 뭐 있는지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 중에서 n개를 이미 추출했다고 합니다. n개를 이미 추출했습니다. 그랬더니 평균이 300이었다고 합니다. 그때 표본 평균이 300, n개를 추출하는 석에서의 표본 평균이 300. 이렇게 됐을 때 신뢰도, 자, 이 말이 안 나오면 안 된다 그래서 신뢰도 95%에서 그 신뢰 구간이 290.2, 신뢰 구간이 309.8 요렇게 이루어져 있을 때 n의 값 구하시오. 그럼 우리 여기가 지금 이게 보면 300에다가 9.8을 더하니까 우리가 앞에서 아까 외웠던 그 A라는 녀석의 값이 여기서는 9.8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그 9.8을 어떻게 구하는 거라고? 신뢰상수 곱하기 표준편차, 신뢰상수 곱하기 표준편차. 그 신뢰상수가 얼마나 되는데? 1.96 곱하기 루트에 몰라요. 시그마 얼마? 20 이렇게. 됐나요? 그러면 계산을 좀 한번 해보자. 이 녀석은 9.8. 여기에는 두 개를 곱하게 되면은 공 하나 될 테니까 19.6 곱하기 2 곱하기 루트 n분의 1. 됐죠? 9.8. 이게 지금 딱 2배가 되네. 요거 딱 2배. 됐죠? 그러면 결국 루트 n이라는 녀석의 값이 4가 될 테니까 n이라는 값은 16. 정답.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다. 마치 공식에 대입하듯이 따다닥 푸는 그런 느낌입니다. 필수예제 8번. 자, 어느 대학 논술 점수는 표준 편차가 10인. 자, 그냥 표준 편차 시그마가 10인 정규 분포가 있고요. 지원자 중 1구를 이미 추출하여 모평균 신뢰도 95%로 발현했을 때 지금 표본의 크기가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표본의 크기를 n이라고 두고 신뢰도를 몇 퍼센트? 95%. 95% 추정할 때 이때 신뢰 구간의 길이가 이번에는 신뢰 구간의 무엇이
길이가 실내 구간의 길이가 2.8 이렇게 이하가 되도록 하는 표본 크기에 대한 최소값을 한번 찾아봐 주세요 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이때는 표본의 크기 n에 대한 최소값 됐죠? 결국 실내 구간의 길이인 거니까 우리가 찾는 거 2입니다. 그게 2.8 결국 A가 뭐보다 1.4 A 자리 뭐죠? 그런데 우리 공식 자 실내상 찾을게요. 위에 보니까 1.96 돼 있습니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얼마? 10 그게 1.4 10 곱해주면 19.6 고소 나눠주게 되면 이 녀석은 루트 n분의 196 14 그러면 14로 나눠주게 되게 되면 14의 제곱이죠 이거 14 그래서 14 루트 n 그러면 n이라는 녀석의 값은 196보다 크거나 같다 될 테니까 최소값은 정답 190 이게 쌤이 푸는 거 보시면 알겠지만 그 어떤 다른 사실 부수적인 말보다 신뢰도가 들어가게 되면 n 찾고 시그마 찾고 a 값 대입하듯이 공식처럼 마치 따다닥 푸는 느낌으로 이렇게 보시면 사실은 여기서 아주 크게 어려운 문제가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공부해 보실 수 있어요. 물론 적응 시간이 조금 필요합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정리 한번 하도록 할게요.